온앵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은 먼저 팩트체크부터 시작하고 미증시 보겠습니다. 어제 FOMC 의사록에 대한 해석을 두고요. 일부 언론에서는 채권 매각이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잘못된 용어입니다. QT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건데요. 채권 매각이면 아마 시장은 정말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QT는 이 채권 매각이 아니라 재투자를 안 하고 소멸시킨다는 건데요. 현재 미국은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시중에 돈을, 유동성을 풀고 있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 재투자하지 않고 이 채권을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대차대조표상에 자산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채권을 시장에 내다 판다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당장 이 규모도 보시면 5월부터 매달 950억 달러씩 줄이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상한 최대치입니다. 처음부터 900억 달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미만에서 시작해서 서서히 높여가서 목표치가 950억 달러로 도달한다라는 겁니다. 수개월이 걸릴지는 아직 컨센이 맞춰져 있진 않고요. 이건 보셔야겠습니다. 다만 이런 규모를 놓고 보시면 그 이전에 벤 버냉키 시대 그 사이클보다 확실히 규모가 는 건 사실이니까요. 이제부터는 경기가 얼마나 뒷받침되는지가 더욱더 중요해 보입니다. 강한 긴축과 인플레이션 부담을 미국의 기업이나 미국의 경제 상황이 버텨주는지가 하나의 포인트가 될 듯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확인해 보셔야 될 내용이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참고 지표를 통해서 시장의 시각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하이힐드 스프레드 가지고 왔습니다. 몇 차례 좀 보여드렸던 지표이긴 한데요. 신용등급이 많이 안 좋은 기업들, 부도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기업들의 채권은요. 투자를 하기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수익을 줘야겠죠. 근데 이제 하이힐드 이게 채권인데 이 채권에서 금리를 뺀 차이를 하이힐드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국채 금리를 뺀 차이요. 근데 어떤 경제에 큰 위기가 고조됐을 때 이 스프레드가 확 올라가는데요. 과거에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크게 급등을 한 바 있었고요. 최근에는 2020년 3월 그 부근에요. 코로나 쇼크, 팬데믹 나왔을 때 이렇게 금리가 스프레드가 튀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점은 최근 보시죠. QT가 당연히 유동성 측면에서는 안 좋은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이 움직임이 미미합니다. 오히려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최근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QT가 경기나 기업의 이익에 근본을 흔드는 이슈는 아니라고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특이한 흐름을 보이는 건 이 아시아 쪽도 마찬가지인데요. 블룸버그 아시아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추종하는 ETF 캡처를 조금 전에 해왔습니다. 이것도 앞서서 보신 것처럼 위기가 고조될 때 이게 위로 확 튀거든요. 국가 비율이 높은 건 중국이긴 합니다. 바닥에서 여기 급등하는 구간 보시면 이때 중국 션전시 락다운에 들어갔을 때인데 그 우려감으로 스프레드가 급등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최근 오히려 이것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죠. 그리고 이 근처에서는 이게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면 더 하락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에 대한 투자 시각을 엿볼 수 있는 지표인데요. 현재 아시아 쪽의 신용 위험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보는 듯 싶습니다. 다음 보시죠. 어쨌든 긍정에 가까운 이슈입니다. 미증시 보실 텐데요. 최근 50bp 빅스텝을 소화했던 시장이 이제는 QT에 대해서 적응을 할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벽 적응을 한 건지 여지는 좀 남아있는 건지는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만 어쨌든 간밤 미증시는 장중에 QT 우려를 이렇게 흡수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장 초반부터 슬슬 밀려가면서 긴축 발작을 여전히 보이는가 했었는데요. 저도 이 부근에서 잤거든요. 네, 자고 나서 일어나서 보니까 다 플러스 전환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지수 보시면 나스닥 지수 상승폭 보시면요. 에게 이거밖에?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장중의 저점 대비로는 200포인트 이상 뛰었다라는 점, 그 부분 눈에 띕니다. 다음 보시죠. 히트맵 보실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이런 종목은 약했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도 엔비디아도 하락했지만 시장 지수 기여도가 높은 쪽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장비단도 좀 견조하게 버티는 움직임 포착됐습니다. 자, 이렇게 긴축 발작의 최대 피해주였던 성장주가 일단 지수를 끌어올린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안에서도요, 굉장히 특이한 점이 포착되는데요. 성장주와 사실은 방어주는 한 방향을 향하기가 쉽지 않죠. 성장주가 오르면 방어주가 떨어지고 방어주가 오르면 통상 성장주가 떨어지기 마련인데 간밤에는 이 둘 스타일에 모두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헬스케어 섹터 강한 모습이었고요. 필수 소비재단도 음식료주도 신고가 여기 속출했습니다. 이 밖에 에너지 섹터가 같이 들썩이는 움직임 특징적이었습니다. 결국 성장주가 앞으로 진짜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장은 의문을 가지면서 방어주를 함께 담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자, 미국은 다음 주에 대형 기술주 실적 발표 예정이거든요. 아무래도 호실적을 좀 염두에 두고 이 떨어질 때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건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호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매물을 쏟아내는 걸 보면서 참 고구마 먹은 듯이 답답하다 이런 기분을 많은 분들 느끼셨을 텐데요. 미증시 간밤 급반등을 했지만 저점 대비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오늘 우리 시장은 바닥에 대한 테스트를 좀 거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증시 안에서 음식료주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면서 신고가 속출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동안 당잠사를 통해서 농업 관련 투자 아이디어 계속 챙겨드렸죠.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검색해서 들으시면 되겠고요. 간략하게 종목별 대응 전략만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농슬라라고 일컬어지는 농기계 관련 기업, 특히 TYM이 최근 시세가 좋은 상황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만 15% 넘게 뛰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대표 관련주는 디어앤컴퍼니, 티커는 DE 치시면 나옵니다. 국내 음식료 관련주에 대해서 보고서 월요일인가요? 화요일인가요? 그때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소비 양극화 트렌드로 고급 브랜드 쪽은 CJ제일제당, 저가 쪽은 라면에 주목했는데요. 최근 흐름은 이 두 종목이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미국의 상장 이슈가 있어서 오늘은 자율주행 관련 이슈를 정리해볼까 합니다.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자율주행이라고 하죠. 2035년까지 연평균 40%의 고성장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특히 자동화 기술은 레벨을 0에서 5로 6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의미 있는 부분은 레벨 3부터가 될 듯합니다. 물론 부분 자율주행이고 4 이상을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평가를 하죠. 보시면 레벨 3는 이미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레벨 4는 뒤늦게 올라가겠지만 계속해서 고속 성장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증시 일정 먼저 보실 텐데요. 6월에 뉴욕 증시의 상장 예정입니다. 그 주인공은 이스라엘 기업 모비라이입니다. 자율주행 솔루션 업체고요. 2017년에 인텔에 인수된 업체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BMW 7 시리즈에 레벨 3의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할 예정이고요. 2024년에는 중국의 지리자동차와 세계 최초로 레벨 4 자율주행차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기업 가치는요, 지금 이 SC의 그 상장 심사 보고서 제출했을 때 월가에서 평가하기로는 60조 원에 이를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현재 자율주행은 크게 두 진영에 의해서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 다음 보겠습니다. 애플과 테슬라, 그리고 테슬라는 보조 기술을 먼저 상용화하고 레벨 3 이상으로 가는 단계적인 자율주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애플 진영은 여기에 웨이모, GM이 같은 양상인데 레벨 4 이상의 고도 완전 자율주행을 다 만들어 놓고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연구를 한창 하고 있는 단계죠.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제품을 통해서 어디가 좀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납품 가능할까를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기존 가전 쪽에는 이 카메라 모듈 쪽 LG 이노텍과
이노텍과 샤프가 납품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쪽 보시면 테슬라의 전장의 이미 부품이 납품이 되고 있죠. 위탁 생산 파운드리는 아무래도 대만의 TSMC 많이 꼽히고 삼성전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자율주행 쪽은 카메라 모듈이 핵심일 텐데 이곳에도 LG 이노텍 잡히고요. MLCC 쪽은 삼성전기가 납품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예, 지금 레벨별로 대당 카메라 탑재량이요. 2배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KB증권이 조금 전에 레포트를 올려서 쭉 정리해봤는데요. 이에 따라서 투자 의견은 탑픽, LG 이노텍과 같은 동종업계죠. 파트론 신규 사업 추가를 했습니다. 이 점도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이 밖에 관심 쪽으로는 MLCC, 삼성전기, 그리고 삼화 콘덴서를 꼽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같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